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덜 쓰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 그리고 뼈와 연골을 손상할 수 있는 이런 염증 물질들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절 변형을 예방하거나 전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보통 관절 변형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이후 2년 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약물 치료를 할 때 이제 각각 환자분들의 상태가 이제 다른데 처음 저희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하시다가 오신 분, 다른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염증약을 드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저질환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같이 있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 혈관이 좋지 않아서 스텐트를 넣거나 아니면 인공 판막을 하시는 분, 그래서 와파린을 같이 드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각각의 나이, 기저질환, 현재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현재 증상의 정도, 질병의 활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관절의 염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관절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환자분이 어떤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닌지,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도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약물로 인한 부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토트렉세이트를 드시고 나면 피곤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구내염이 생기거나 또 간혹 가다가는 이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량을 적절히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의 용량을 줄인다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를 하거나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부작용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을 고려해서 약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많이 쓰는 약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이제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되면 망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이후에 이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간혹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안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라조피린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 설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부 과민 반응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약물을 잘 조절하거나 약물 교체를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환자분들의 나이, 신체 조건, 류마티스 질환을 앓은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기존에 류마티스 약물을 드시던 분이라면 어떤 약물을 드셨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맞다가 오시는 분도 계신데 생물학적 제제도 어떤 생물학적 제제를 맞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약물 처방을 하고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약물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염증도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고 안정기가 오면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을 끊을 수 있는 정도까지 실제로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끊은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잘 지켜봐야 되고 왜냐하면 류마티스 약물을 끊은 다음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약물 중에는 이제 기본적인 약물들 메토트렉세이트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카라조피린 그런 약물들과 또 처음에 염증이 심할 때 쓸 수 있는 소염
항염 진통제 아니면 스테로이드 이런 기본적인 약물을 사용해도 호전이 더디거나 약물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고려를 할 수 있는 치료제가 이제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는 주사제인데요. 요새 최근에 들어서는 다른 표적 치료제인 잭 억제제라고 해서 여러 약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주사제는 아니고 매일 복용하는 경구 제제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약물들이 잘 듣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도 치료 반응이 더딘 경우에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나 아니면 잭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주사제로 나와 있는데, 이제 많이 쓰이는 약물들로 휴미라, 심퍼니, 엠브렐, 오렌시아 이런 약물들이 있고, 많이 쓰고 있는 잭억제제로는 림버크나 올루미언트, 젤잔즈 등이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나 잭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했을 경우에 간혹 이런 잠복결핵이 활성화되거나 대상포진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감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좋아져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또 한 몇 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물의 효과가 발휘되면서 증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아진 이후에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 약물의 용량을 점차 줄여나갈 수도 있고, 약물을 이제 끊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주치의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고, 전에 쓰던 약이 또 안 듣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이런 치료와 관리가 이제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먹는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 이런 음식은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좀 줄이시고, 스트레스는 좀 줄이는 쪽으로 생활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런 염증 조절과 류마티스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